그럼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고려시대 문제 첫 번째 이전 영상에서 뭘 풀어봤어요? 태광성, 고려 귀족, 대강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죠? 만약에 그 단계가 아직도 낯설다면 반복을 다 하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된 뒤에 이 영상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천천히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신정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무신정권은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나요? 첫 번째, 왜 이들이 칼을 이용했던 무신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데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자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무신정권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독자적인 기구들이 나타났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 하층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수업 시간 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정변은 당시 문신에 비해 가에 대우에서 많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문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댔으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무신이 되겠죠. 그죠? 무신이 된다더라. 그럼 무신정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 교사, 선생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왜 어떤 차별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래요. 그죠? 이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당시 묵과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묵과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 묵과라는 건 뭡니까? 당시에 이제 무신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과거 시험 과목이 묵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 문신들이 보는 과거는 당연히 있었지만 이 오늘날의 군인이 되기 위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차별 대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절도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도사는 뭡니까? 우리 저번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운 당나라 때 배운 무인 세력이잖아요. 그죠? 중국과 관련된 거다. 고려랑은 상관없다. 일단 모르면 무조건 제꾸세요. 알겠죠? 3번. 농장 운영으로 농민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농장 운영은 고려 후기 때 계속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게 무신에 대한 차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차별 대우랑은 다르다라는 거겠죠. X. 4번.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동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인데 이것도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무신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배경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죠. 차별 대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X가. 자,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같이 볼까요? 당시에 군사 지휘권을 문신이 맡고 있었다. 이거 차별 대우죠. 그죠? 여러분, 마땅히 군대는 누가 이끌어야 돼요? 군인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무신이 이끈 게 아니라 누가 지휘를 했다? 문신이 지휘했다는 겁니다. 지금 위급 상황에서 갑자기 문신이 군대를 지휘한다 해보세요. 그 얼마나 비체계적이고, 그죠? 혼란스러웠겠어요. 마땅히 역할을 맡아야 되는 곳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차지하고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차별 대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주제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거 공통되는 요소를 찾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공주 명학소에서 차별을 배경으로 망이나 앙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망망난, 기억나죠? 밑에 볼까요? 경주에서 김삼이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또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일으켰다. 만적은 무슨 출신을 했습니까? 우리 노비 출신이라고 이야기 나눠봤었죠, 수업 시간 때.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여러분 머릿속에 번개가 찌리릭 하고 와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이 셋 다 언제 일어났다? 무신정권 때 일어났다.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신정권기 때 일어났고 또 이 세 명이 다 지배층인가요?
지배층이 아니에요. 하층민이거나 평민이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이 일으킨 반란이다. 그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간 게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막 다음 주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은 다음 주 뭐 노비가 일으킨 반란은 다음 주 뭐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반란 이런 거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머리 아프고 이제 저 싫어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각각의 키워드가 종합했을 때 뭐랑 관련이 돼 있는 건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죠? 요새 선생님이 그 훌쩍거리는 게 비염이 심해서 그래요. 비염.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다음에는 이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무승집권기가 누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가 돼요, 여러분? 몽고의 침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간섭을 했다? 몽고가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꾼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간섭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원간섭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번 다음 가상대화에서 말하는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까요? 자네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하였다는 소식 들었나? 각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네. 선생님 이것만 봐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설명 계속 보겠습니다. 조선군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강력하게 맞서는 중이라고 하더고 강화도 그죠?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다. 왜요? 당시 몽골군은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말은 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또 수도와는 또 가까워서 또 좋았다. 그래서 강화도로 이동을 했다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 때 살펴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몽골과의 저항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저번 강의 때 봤던 서양 감천 윤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다. 그죠? 그거랑은 관련 없이 몽고가 관련된 저항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자 1번 서희의 단판 뭡니까? 서양 감천 할 때 서였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2번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강감찬 서양 감춘할 때 감 이건 누굽니까? 이것도 거란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3번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서양 감천 윤이 배웠잖아요. 그죠? 윤 언제입니까? 여신과 관련된 설명이었다고 설명했었죠. 그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뭐였어요? 대장경은 이제 주요 경전들을 대장경이라고 했다 했죠. 쉽게 말해서 그것을 목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몇 장을 만들었다? 8만 장을 만들었다. 왜 당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8만 개나 되는 목판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이 몽고의 침입과 관련이 됐다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이자겸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신관계를 수용했다. 이자겸 서양 감천 윤이잖아요. 그죠? 이는 어디예요? 여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몽고는 두 가지만 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강화도 수도 옮겼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몽고의 침입 이후의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당시의 고려를 어떠한 방식으로 간섭했을까요? 뭘 물어본 거예요? 원의 간섭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 성실하게 대답했고 자, 그 다음 그 여학생은 가라고 했네요. 선생님 보고 가라는 게 아니겠죠?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 저번 그 동영상에서 노비안건법에 대한 이야기는 수차례 나눠봤어요.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겁니까? 광종과 관련된 거였다. 이렇게 옆에 저가 적을 때 여러분도 옆에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사신관 제도를 실시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신관 제도는 어느 왕 때였어요, 여러분? 태조였죠, 그죠? 호족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번 음서제도를 최초로 실시했나요? 항상 그 역사 문제에서 최초라는 말이 뭐 최초, 반드시, 무조건 이런 말 나오면 일단 경계하고 봐야 됩니다. 아셨죠? 당시 음서제도를 최초로 실시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미 우리 그 이전에 배웠던 문벌귀족의 성장에서 이미 음서라는 제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최초로 나타난 거 아니다, X.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번 정방을 설치했다. 정방을 설치했다. 정방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누굽니까? 맞아요. 최후예요, 최후. 자, 최후는 누굽니까? 무신집권기죠.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의 아들로서 당시 최씨집권기가 이 무신집권기 때 안정화됐던 시기였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가 정방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정방에서 뭐 했습니까? 관리들을 마음대로 등용할 수 있었다. 자기 방에서. 이게 바로 정방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에 간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요? 몽고의 침입으로 이미 무신정권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X. 자, 5번 보겠습니다. 일본 원정 과정에서 정동행성을 설치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겠죠. 자, 정동행성에서 정동은 뭐야?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이 아니라 동쪽을 정벌한다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동쪽, 고래 동쪽이면 어디겠어요? 일본이겠죠, 그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는데 일본 원정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 기구를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구를 통해서 고래에게 간섭을 하고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동행성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풀어야 진짜 공부가 되겠죠. 그냥 문제 딱 풀고 딱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험 때 가서 그렇게 돼야 좋은 거고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선지를 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보냐? 고려말의 정치와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고려말의 정치 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 원이 간섭을 하게 됐는데 그 간섭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개혁을 하면서 원에 벗어나려고 하는 왕이 등장했다 했잖아요. 고려 후기 때 가장 중요한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5번 가왕이 실시한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4세기 중이어 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쇠퇴하자 이러한 정세를 틈타 가왕은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는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권문세족을 억누르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사실 이 권문세족을 억누른다. 이 권문세족을 억누른다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문세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권문세족이라는 것은 친원 세력이었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원 세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주성을 회복한다는 반원 자주 정책을 여러분이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왕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공민왕이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공민왕이 실시한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노비연금법을 실시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질려야 돼. 아, 왜 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노비안건법은 여러분 어떤 학 때 실시된 겁니까? 광종 때 실시된 거죠, 그죠? 광종 때 호족을 변제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가 바로 노비안건법이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2번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말하기도 순차죠, 단어가. 그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전민 변정 도감을 선생님이 어떻게 뭐라 했어요? 전민 변정 도감 이렇게 뭐라 했죠? 전민은 뭐예요? 밭정. 백성민 이거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백성들. 당시에 이건 뭐랑 관련된 거예요?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던 불법적인 농장 그리고 백성을 억울하게 노비로 만든 거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전민. 그래서 땅과 백성을 변정, 바르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백성을 바르게 되돌려 놓는 기구가 전민변정 도감이었다라고 했죠. 이거 정도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걸 외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전민변정 도감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이네. 또 다 바로 1번이구만, 그죠? 다 바로 1번이구만. 수정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3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맞죠? 당시에 이 원이 고려의 영토를 침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했다. 맞는 말. 4번 몽골식 풍습 금지했다.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했잖아요. 맞는 말. 5번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다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우리 아까 문제 살펴봤었죠? 고려를 괴롭히다 정동행성 폐지했다. 맞는 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는 또 선생님이 뭐랬어요? 서술형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가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 고려시대 때 너무 많은 계층들이 나왔었어요, 그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호족, 처음에는 호족, 고려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문벌귀족이었죠. 여러가지 특권,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죠? 문벌귀족. 그 다음에는 정변으로 집권했던 무신이 있었죠, 그죠? 무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원나라의 세력을 힘입어 성장했던 권문세족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권문세족. 마지막으로는 누굽니까? 신진4대부. 이 신진이라는 것은 뭐랬어요? 뉴. 4대부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공부를 하던 학자 출신의 관료였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 5개. 호문무, 권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죠.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가계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당시 새로운 사상이었던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지지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여학생의 말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만 요 정도는 알아야 되죠. 누구? 성리학을 공부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신진4대부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최신 트렌드의 유학이라고 했죠. 성리학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탐구하는 유학이 바로 성리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선지를 볼까요? 1번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다. 음서는 여러분 귀족들이 해당됩니다. 그죠? 당시의 사대부는 뭐였어요? 학자 출신의 관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서가 아닙니다.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2번 무신정권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거는 무신이 되겠죠. 그죠? 자, 3번 대농장을 운영했다. 이거는 고려 후기 때 공통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웠던 건 누구였어요?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족. 우리 저번 문제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신진사대부는 땅을 대농장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소지주라고 했었죠. 자, 4번 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장악했다.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위화도 회군 누가 일으켰습니까?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대답했죠, 그죠? 안 하면 민망합니다. 누구였어요? 이성계였죠, 그죠? 이성계는 원래 무슨 출신을 했었어요? 군인 출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군인 출신인 이성계가 반란을 통해서 집권을 하자 당시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치면서 고려의 마지막을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맞는 말. 자, 5번 원의 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계층이다. 친원 세력인 누구라고 했어요? 권문세족을 했죠. 권문세족. 이렇게 지배층의 특징과 순서를 좀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꼼꼼하게. 우리 그 요 위에 제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지배 세력, 고려 지배층. 그거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순서대로 호문무 관신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심적으로 본 게 뭐였어요? 청자, 인쇄술, 역사서 이런 거 중심으로 봤었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박물관에서 특별정시로 아래와 같은 유물을 전시하고자 한다. 특별정시의 명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뭡니까? 딱 봐도 청자라고 나와 있네, 그죠? 이거는 여러분 이름이 없어도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팔만대장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거 어느 시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고려시대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화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가 어디였어요? 바로 역사서가 되겠죠. 자, 역사서는 우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삼국사기. 그냥 사기라고 할게요. 삼국사기 and 삼국유사가 있었습니다. 자, 삼국사기 나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서술은 어떻게 했어요? 분야별로 서술을 썼죠. 분야별로. 그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정리해요? 국어 과목 다 모아서 정리하고 수학 과목 다 모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다 했잖아요. 그게 더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야별로 정리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랬어요? 정리를 너무 잘한다. 사기적으로 잘한다. 해서 삼국사기라 했잖아요. 그죠? 삼국유사는 반대로 그냥 자유롭게 서술한 나열식 서술이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또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삼국사기는 삼국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신라를 좀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살펴봤었고요. 삼국유사는 뭐였습니까? 뭐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 왜요? 이 삼국유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였어요? 몽골의 침입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죠? 몽골의 침입 때문에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다양한 전통과 관련된 것을 담았어야 됐다. 그래서 신화와 전설이 포함됐다라고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 유사한 것이 담겨있다. 이렇게 외우면 쉽다 했죠. 그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선생님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또 정리를 해주시면 이해가 쉽겠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런 줄글 형태면은 뭐 해야 돼요?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역사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것으로 당시 이사겸의난과 묘청의 사금천동 운동이 일어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요 이름만 봐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하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계속 봅시다. 서술 내용 중 신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을 보아 가역사서는 신라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신라!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뭡니까? 삼국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선지보면서 함께 풀이해보도록 합시다. 1번 신화 전설도 포함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그죠? 아니죠. 신화 전설은 뭡니까? 사실이 아니라 유사한 걸 담았다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럼 이거 뭡니까? 삼국유사다.
자, 조선시대 세종에 대한 얘기겠다. 우리 지금 고려시대 역사사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들어갈 리가 없죠, 그죠? X. 자, 분야에 따라서 서술했다. 분야별 서술, 맞죠? 고려의 정치제도, 군사제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주요 인물, 이렇게 챕터를, 이렇게 테마를 나눠서 정리했다는 겁니다. 정답 3번. 자, 몽골의 진리백기 기록으로 작성된 건 뭡니까? 삼국 유사죠. 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이건 뭡니까?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죠. 여기서 최고는 뭐예요? 최고 이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여기 예꼬자 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해서 고려시대까지 한번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공부의 3분의 2는 마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세계사 중국 파트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안녕.